여러분들과 지금 몇 차례 나눠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강의했던 건 정부 지원 사업을 좀 알고 작은 도움이라도 받으셨으면 해서 이 정부 지원 사업을 전체적으로 아실 수 있는 사이트를 이렇게 짚어서 또 정부에서 어떤 내용들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아실 수 있게 강의를 했던 게 첫 번째 제가 했던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점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간 오프라인 점포가 이제 스마트한 상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스마트한 상점이 어떤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스마트 상점에 쓰일 수 있는 여러 기술들, 그리고 그걸 정부에서 또 지원도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두 번째를 강의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비대면 비즈니스,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해서 더 잘 아셔야 되고 준비를 하실 수밖에 없는데 약간 이것이 또 너무 기초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강의가 없다면 책을 보시거나 다른 채널을 그냥 보셔도 조금은 그 정보 습득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중요한 파트만 엮어서 좀 시리즈를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온라인 커머스에 대한 수업을 촬영할 때는 온라인 커머스 시장의 트렌드라는 굵직굵직한 큰 흐름들 같이 짚어봤고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가고 있는 성공 사례들 여러분들과 또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뒤를 이어서 제가 또 했던 것들은 그렇다고 하면 온라인 비즈니스를 실제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구축하는 거고 어디서 쇼핑몰을 오픈할 수 있으며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또 온라인 쇼핑몰이 돌아가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것들을 제가 또 간단히 엮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섹션의 강의 내용인데요. 그것은 바로 온라인 홍보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지만 막상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이 온라인 홍보 분야가 되겠는데요. 물론 온라인 광고는 돈을 들이면 되는 거라서 사실은 뭐 효율적으로 충분히 대행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뭐 설계가 되겠지만 온라인 홍보는 사실은 그 운영자가 메인 키를 갖고 꾸준히 해야 되는 일련의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온라인 홍보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또 이것도 제 히스토리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홍보의 핵심 포인트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구성을 보시면 제가 이제 세 가지 파트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홍보라는 게 뭘까? 그래서부터 쉽게 얘기했을 때 SNS 관련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이런 채널들을 활용하신다고 했을 때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게 첫 번째 파트.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제가 가장 일단 메인으로 생각하는 게 네이버 블로그여서요. 네이버 블로그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SNS를 운영하면서 이제 약간 활용했으면 좋을 만한 사이트들을 제가 또 알짜로 묶고 왔거든요. 자,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온라인 홍보 SNS 채널 쪽에서 보시면 자, SNS라는 것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어가 되겠는데요. 이 SNS를 대표하는 채널들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른 채널들도 있지만 페이스북도 있고 좀 많죠. 뭐 틱톡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채널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아실 수 있는데 가장 트라이앵글처럼 메인으로 돌아가는 건 이 세 개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한 게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SNS다 그럼 이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네이버에서 노출이 잘 되는 매체인 거죠. 전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네이버이기 때문에 네이버를 빼고 홍보를 하실 수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유튜브는 또 네이버와는 별개인 채널이니까 외국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외국 회사에서.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가 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이버 블로그는 일기식으로 이렇게 길게 글을 적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약간 정보성 있는 글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채널. 이렇게, 요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홈페이지용으로 씁니다. 블로그를 홈페이지를 대신해서 활용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홈페이지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동안. 20년의 우리 국내 인터넷 역사에서 홈페이지 안 만들어 본 또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홈페이지를 만들고 나면 저도 그랬는데 활용이 잘 안 돼요.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고 디자인도 바꿔줘야 되고 이렇게 좀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변화가 필요한데 제가 디자이너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용도로 이 블로그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블로그를 쓰게 됐을 때 홈페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은 어느 정도 구현이 되면서 글들은 제가 늘 새롭게 쓰기 때문에 이게 전면에 보이는 구조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고 하여튼 네이버 블로그가 있다.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아실 겁니다. 이거는 앱을 다운로드 받는 거죠. 스마트폰에. 그래서 약간 이미지에 특화된 소통 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분들에게 훨씬 더 감각적으로 소통이 되는 이게 요즘 인스타그램 보니까요. 이미지에서 조금 더 짤막 동영상으로 옮겨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영상은 동영상인데 유튜브처럼 정보를 담고 있는 긴 동영상은 아니고 짧은 이미지를 꼭 GIF 애니메이션처럼 여러 개를 묶여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것이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용법이 굉장히 쉽고요. 글 하나에 줄 몇 줄 쓰는 거니까 간편해서 길 가다가 예쁜 사진 보면 하나 찍어서 올려도 되는 그냥 아주 간단한 앱이 되겠고요. 근데 그 해시태그라는 것이 노출이 연관되어 있어서 해시태그가 이렇게 샵 버튼으로 되어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단어들을 글 밑에다 붙여놓으면 이걸 통해서 노출이 되고 그 사람들과의 소통이 되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유튜브 당연히 많이 아시죠. 그래서 현장감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고 또 친근감도 높고 또 충분히 정보도 제공할 수 있어서 지금 가장 핫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 유튜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불편한 거는 주제에 대한 기획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편집 기술이 좀 필요해서 이게 글 쓰고 이미지 찍는 거 별도로 여기는 약간 가공된 그 기술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셋 중에서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정답은 다 하세요일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다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약간 개개인에 맞춰서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향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 고객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선택을 좀 달리 하실 수는 있겠다. 요거는 각각에 맞춰서 가능하신 선에서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은 약간 이미지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에 맞는 상품들이 구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선택을 한다.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대한 그 이미지 컷도 일부러 여러분들 보시라고 참고로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약간 연령대가 있는 분들이 보시면 인스타그램이 뭐야 하실 수도 혹시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다 아실 것 같은데도 조금 그래서 이렇게 앱이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띄워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네이버 블로그는 하고 있는데 그동안 유튜브를 안 했는데요. 한번 유튜브도 해봐야 되나 생각을 하면서 한번 계정 한번 만들었던 화면인데 아직 별로 올리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정이 운영된다라는 거 최초화면 하나 보여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네이버 블로그 구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일단 네이버 블로그가 중요한 이유는 뭐다? 네이버에서 노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 네이버 블로그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달의 블로그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잘하고 있는 분들의 블로그들을 보실 수가 있어서요. 한 번쯤 들어가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보시는 거 좋겠고요. 이 블로그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 전문성이에요. 잡학다식한 블로그보다는 특정 아이템에 전문성 있는 글을 꾸준히 올린 전문 블로거를 네이버가 더 중요하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제를 만들 때는 여러분의 사업과 유관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식품을 판매하실 거면 이 블로그는 건강 관련된 블로그가 되는 거예요. 건강 상식이나 건강 정보, 또 여러 가지, 하여튼 건강과 연관된 상담까지 해서도 그런 블로그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블로그를 운영하게 될 때는요, 카테고리를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글의 이제 제목들을 이제 나누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통 아무래도 내 걸 홍보해야 되니까 홍보성 카테고리는 기본으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홍보만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볼 이유가 없거든요. 여긴 그냥 상업적인 블로그잖아? 이렇게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정보로 약간 포장을 해서 정보도 계속 꾸준히 올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차 딜러예요. 중고차 딜러. 그런데 중고차 딜러는 중고차 사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야지 매출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중고차만 홍보할 게 아니라 중고차를 사게 됐을 때 주의할 점이라든지 또 중고차에서 이거는 꼭 확인을 해야 된다. 뭐 차 관리하는 것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정보성 있는 것들을 카테고리로 해서 운영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정보성. 근데 또 정보성, 홍보성 외에도 그냥 일반적인 뭐 내가 가는 맛집이라든지 내 일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올려서 약간 이웃 블로거들이랑 그냥 편하게 소통한다 싶은 메뉴들도 한 개 정도는 구성을 해도 괜찮다 해서 요 세 가지 그 카테고리 메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시고요. 블로그의 정식은 사실은 그냥 매일 꾸준히 쓰는 거예요. 과거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기술이 있지 않냐, 뭐 무슨 프로그램까지 필요하지 않냐, 뭐 별별 얘기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거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일 꾸준히 고객과 나눌 수 있는, 소비자와 나눌 수 있는 정보를 업데이트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쓰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초기에 시작하실 때 적어도 6개월은 매일 한 두세 개 이상 쓰세요라는 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씩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글이 좀 채워져야 블로그가 이 블로그는 정보가 있는 블로그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소통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기는 거라서 적어도 3달, 6달 정도 시작하실 때는 집중적으로 글을 좀 올리셔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꾸준히가 좋다. 매일 꾸준히. 그 다음에 글을 복사하시면 안 된다예요. 직접 글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 기사 복사해가지고 저쪽 블로그에다 딱 붙이는 순간 이미 기계가 알아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부족하더라도 진실성 있게 내가 그냥 써드린다. 이렇게. 그리고 사진, 동영상, 지도 뭐 이런 거 하여튼 정보를 좀 풍부하게 넣어주시면 좋다. 누가 와서 이제 이웃 할게요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그분들과 자주 소통하는 게 좋다 이거죠. 제가 블로그를 하는데 제일 약한 게 이 소통이에요. 이상하게 소통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블로그다라는 거 설명드리고요. 블로그는 네이버에서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준 거고 블로그의 관리 메뉴를 들어가면 이거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설정, 꾸미기 설정, 메뉴, 동영상 관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요. 클릭해서 하나씩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세요. 기본 세팅된 디자인들도 여러 개가 있어서요. 하나하나씩 디자인을 얹혀가지고 글만 쓰면 사실은 구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능이 어렵지 않다는 거. 오히려 여기서 고민해야 될 거는 어떤 카테고리로 어떤 닉네임과 카피로 내 전문성 있는 요 미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컨셉 어떻게 잡을 것인가 요 부분이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블로그 마켓이라고 제가 한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블로그에서 물건 판매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했어요. 점차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블로그가 쇼핑몰이 돼요. 이런 시장으로 SNS가 그냥 정보 소통이 아니라 이제 판매까지 되는 시장으로 점차 바뀐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이어서 제가 블로그에서 아까 홈페이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는 스타트런이라는 회사의 블로그를 하나 가져와 봤고, 이건 제 블로그예요. 지금 보시면 이 스타트런이나 여기나 블로그 메인을 그러니까 화면 구조, 프롤로그 화면 구조를 홈페이지처럼 카테고리가 다 있게 여기에 배너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도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옆에 안 넣었는데 이 스타트런은 옆에 양쪽에 빈칸도 중앙 배열로해서 다 그 위젯 설정을 해서 이거를 쓸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로그의 메인을 홈페이지처럼 쓸 수 있다. 이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이걸 입력하세요, 여기를.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정말 많이 떠요. 그래서 블로그를 홈페이지로 쓸 수 있구나.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게 사실은 회사 소개, 서비스가 뭔지, 찾아오시는 길 어디, 또 뭐가 있을까요? 쇼핑몰로 연결,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메뉴들을 다 이렇게 버튼식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블로그에. 근데 이렇게 해놓고 여기 밑에서부터는 블로그 글이 뜨는 거죠. 그럼 요거 강추입니다. 큰 돈 들여서 만들지 마시고 요거 이제 디자이너한테 요 메인만 바꾸는데 보통 10만 원 정도면은 디자이너한테 의뢰해서도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더 화려하게 바꾸시겠다 이러면 더 돈이 들긴 하지만 보통 몇십만 원대 안쪽으로 충분히 이게 뭐 그래픽 엄청나요. 그래서 저는 한 10만 원이면 되시는 것 같아요. 그 안쪽 정도. 이렇게 바꾸시는 거 블로그 활용해서 저는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